그런 통화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허무함이 일상이 되었다. 통화를 했는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저 내가 혼자 말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 남았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짧게 안부를 전했다. 날씨가 추워졌다는 이야기, 명절이 지났다는 이야기, 별일 없냐는 한 줄. 답장은 늘 늦었다. 이틀 뒤, 혹은 일주일 뒤에야 짧은 답장이 왔다. 응, 괜찮아. 바빠서 이제 봤어.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 수진에게는 더 조심스러웠다. 괜히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명절이나 생일에 짧게 인사만 전했다. 건강 조심해라. 늘 고맙다. 수진의 답장도 늘 정중했지만 짧았다.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대화는 늘 그 자리에서 멈췄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수진이 내 안부를 묻는 날이 올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 답을 알게 되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움직이는 편이 덜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부담을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조심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곰곰이 따져보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방향이었다. 항상 한쪽에서만 흘러가는 관심, 그 구조 자체가 문제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만약 내가 멈추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기로. 그렇게 시작된 조용한 실험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손이 갔다. 평소 같으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을 시간이었다. 잘 잤니? 오늘 날씨 추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하지만 그날은 멈췄다. 그래, 오늘부터는 보내지 않기로 했잖아. 스스로를 타이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트를 다녀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익숙한 습관을 끊는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그저 문자를 한 번 안 보냈을 뿐인데 마음이 불안했고 어쩐지 죄책감까지 느껴졌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자꾸만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항상 내가 먼저 시작했던 관계였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운했다. 혹시 오늘은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이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손이 계속 스마트폰을 향했다. 그냥 안부 한 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꾹 눌렀다. 일주일이라는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 약속마저 무너뜨리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셋째 날 아침, 아주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아침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천천히 아침밥을 지었다. 오랜만에 4시간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하지만 넷째 날이 되자 다시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제야 분명히 느껴졌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나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민수의 일상에는 나라는 존재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처음으로 그 관계의 구조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관계. 내가 안부를 묻고, 내가 전화를 걸고, 내가 선물을 보내야만 이어지는 연결. 만약 내가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스마트폰을 자주 보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화면을 켰지만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대신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늘 걸었던 길이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거리의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고 길가에 핀 작은 꽃도 눈에 띄었다. 오랜만에 책도 꺼내 들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예전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장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며 줄을 긋고 작은 메모도 남겼다. 그 시간들이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많아졌다. 예전엔 혹시라도 민수가 연락할까봐 외출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놓였다. 오랜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참 고마웠다. 민수의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내가 읽은 책 이야기, 산책하며 본 하늘 이야기,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의 삶을 되찾고 있었다. 밤이 되면 일기를 썼다. 며칠 전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하고 하루에 한 장씩 적기 시작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저 조용히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글을 쓰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나를 돌보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다. 내 건강, 내 기분, 내 하루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나조차도 그 당연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작은 산책 하나, 조용한 독서 한 시간, 친구와의 대화 한마디가 나를 다시 내 자리로 불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2달 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도 잠시 망설였다. 이번에도 무슨 용건일까? 또 필요한 게 생긴 걸까?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과 조금 달랐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 듣는 인사였다. 그 말에 손이 멈췄고 가슴이 조금 울컥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요즘 엄마한테 연락이 없어서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됐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던 걸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을 건네준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괜찮아. 그냥 바빴어. 사실 바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다음 주 일요일 시간 돼?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초대했다. 늘 내가 먼저 물어봤던 말이었다. 놀러 가도 돼? 이번엔 그 반대였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그럼 당연히 가지라고 했겠지만 이젠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일요일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할머니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짧지만 정중한 메시지였다. 이번엔 수진이 먼저 연락을 준 것이었다. 나는 하루 정도 고민했다. 가면 예전처럼 다시 내가 먼저 말 걸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웃어야 할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게 조금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다. 정말 무언가 달라진 걸까?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점심쯤에 갈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먼저 나서지 말고, 먼저 챙기지 말고, 손님처럼 가자.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가자. 일요일이 되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과일을 손질했겠지만 이날은 단지 과일 한 상자만 들고 집을 나섰다. 정장도 아니고 편안한 옷을 입었다. 수진의 눈치를 보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던 예전의 나는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달려나와 반겨주었다.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뭐 도울 거 없니? 라고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요즘엔 뭐 하면서 지내? 그 물음은 내 일상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이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 나는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수가 따라 일어섰다.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 없이도 잘 해내는구나.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후 2시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전 같았으면 늦게까지 머물며 이것저것 챙겼겠지만 이날은 스스로 정한 시간에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 민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랬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늘 즐거웠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허전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날의 만남이 좋았던 이유는 내가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았고 얼굴색을 살피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았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일요일에 와줘서 고마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전엔 없던 말이었다. 나는 간단히 답했다. 그래, 나도 즐거웠어. 나는 이제 안다. 민수가 완전히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수진이 갑자기 나를 더 챙기리라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민수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도와줄 땐 여유가 있을 때만 돕고 거절할 땐 미안해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다. 저녁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문득 쓸쓸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외로움은 더 이상 외면당한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혼자여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감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내 삶을 존엄하게 살아간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내 모든 것을 주지는 않는다. 손주들이 사랑스럽지만 내 삶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다. 적어도 내 존엄은 지켰다. 적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